이런 경력 기술서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걸 질문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력 기술서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거 왜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오늘 그런 예시가 있다거나 한번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경력 기술서만 네. 제안해서 말씀드리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좀 어려워서 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느꼈던 네. 것은, 저는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를 좀 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체감을 봐요. 그 일체감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기획자의 본능 같은 추리 능력인데, 거짓말 일찍이 이건 키워드 달라, 너 달라, 이런 건지. 어쨌든 그 근거가 좀 명확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좀 어쨌든 뭐 거짓말을 할 거면 확실하게 그 키워드가 맞췄으면 좋겠는데, 뭐 이쪽에서는 사용자를 위하는이라고 표시를 했다가 다른 문서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약간 대칭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좀 키워드가 맞아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딱 똑똑 떨어졌을 때 좀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상이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기획적으로도 좋지 않고 취업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좀 피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민규님은? 제가 생각할 때 피해야 되는 거는 굳이 따지면요, 틀에 맞춰 집어넣는 거를 저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은 분명 중요해요. 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시스템이긴 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우리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100여 명 정도를 컨설팅 해드렸는데 보면 다 똑같아요. 문제, 가설, 검증, 결과. 그런데 우리가 모든 회사에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느 회사는 탑다운 했을 거고요. 어느 회사는 여러분이 일단 움직였어야 됐고요. 어떤 회사는 검증할 시간 없이 일단은 실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틀에 맞춰 다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계속 꼬여요. 탑다운이었는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걸 들이미게 되고 내가 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들고 오게 돼요. 결과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기획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대충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럼 바로 거기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나가리 아주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다가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한 대로 적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틀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저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탑다운이에요. 근데 인하우스에서 그런 애자일한 조직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데이터 가설 검증도 하고 싶어요. 그런 회사에 갔는데 그런 경력밖에 없어. 그럴 땐 혹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솔직하게 쓴다? 아니면은 뭔가 그거를 나의 장점을 잘 표현해서 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애자일이 뭐냐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면서 그때그때 대처해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네. 탑다운이라고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생긴 문제를 얼마나 빨리 어떻게 해결했는가, 얼마나 빨리 이슈화 시키고 사람들과 공론화해서 빨리 해결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사례들은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가 내 요리에 어울리는지를 모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어서 좋습니다. 불꽃남자님. 그린듀에 화가 불꽃남자님 좋습니다. 반칙 아니 반칙. 아니 이해해 주시죠. 아니면 준비하세요. 지금 갖다 드릴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 저는 10,000명을 만들어낸 기획자입니다. 이런 식의 조금 과장된 성과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자기가 쓰면서도 추상적인지 몰라요. 나는 기획을 사용자의 관점에 맞춰서 잘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와이어프레임을 깔끔하게 그리면서 뭘 합니다. 뭔가 이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거 한번 보시면요, 최선을 다해서 잘 뭘 하면서 이런 추상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거 넘어가면 그 실제 이력들 나오고 거기에 뭔가 표현을 만약에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 IT 하는 사람들, 개발자 말고, 개발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들한테 피드백 받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뽑히는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딱 주고 내 거 한번 보고서 30초 안에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안 들어온다 라고 잘못 썼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경력서 볼 때 그렇게 길게 안 보고요. 30초 안에 들어오지 않는 문장은요 1분을 봐서 잘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과하고 뭔가 이 안에도 다 모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랑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30초 안에 깔끔하게 얘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여줬다. 이게 저는 깔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경력 기술서를 봤을 테니까 제가 이력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뺐고요. 그럼 핵심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로즈님? 저는 그 앞선 그 제가 스피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이긴 한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별도로 있다고 간주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 산출물, 특장점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양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했던 것들을 소개하고 산출물에서는 어떤 그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산출물적인 구분 값들이 있잖아요. 요구사항 정에서 정보구조도, 리서치 리포트, 화면 설계서, 테스트 시나리오, 서비스 매뉴얼 등등 것들을 하나 이상의 샘플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특장점은 활용 툴, 소통 툴, 수료증, 자격증, 네트워킹, 취미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 좋겠다. 오, 이렇게. 너무 많은데요? 그거 좀 너무 많다고 저- 바쁘잖아요. 현대 사회인이다 보니까. 아니, 그게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영양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다 먹을 수는 없잖아. 하나만 없으면 뭐 자격증이 없어. 근데 너무 완벽하면 그렇죠, 그렇죠. 괜찮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유의 것들이 네. 그 특장점에 해당하는 그룹핑이 된다고 하는 의미지. 다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고 뭐 없는 거는 또 다른 것을 좀 보완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강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한 페이지가 된 것을 뭐 세 장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좀 강약을 갖춰서 저분 이상해. 화가로 오셨어요. 오늘 좀 기획자 이상해. 대표로 오신 게 아니라 화가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강약이 있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규님은 포트폴리오 핵심 포인트.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역할은 증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력서와 경력 기술에 내가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명시한 내용을 전달할 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내가 했던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사고하고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모습으로 일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해요. 나 이번에 우리 회사 제품을 출시해서 100억을 냈어. 근데 그게 혼자 한 성과인가? 인 거죠. 분명 내가 100억을 냈는데 어떤 일조를 했겠죠. 그러면 그 일조를 어떻게 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 두루뭉술하거나 그 과정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핵심적인 과정을 한 건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간단하게 해서 매출이 난 거구나. 이 사람의 성과가 아니겠구나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리텐션을 실어 올렸대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왜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기획을 했고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들이 없다면 사실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컨셉과 전략만 설계하는 기획자만 있어서 개발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말은 던지는데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개발자 분들끼리 일하고 있어요. 거의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 의도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는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고 좌초하고 중이고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증거 자료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가, 어떤 사고를 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 이따가 잠깐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저의 블랙리스트에 붉은 남자님 그림 또 야무지게 그려주셨대요. 어떤 설명을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 주셨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저희가 다 똑같은데 how to가 정말 중요해요. 일을 했다는 증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변두리로 이제 핵심 내용들을 말씀 주셨으니까 하는 게 포폴 구성할 때 여러분들 보통 자기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첫 장, 두 번째 장에 나는 무슨 기획자입니다라는 그 자기의 캐릭터라이징한 뭔가 컨셉을 넣잖아요. 하고 싶은 거는 이 컨셉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는 거란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한 80%가 여기서 말한 것과 그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개발자들과 소통을 잘합니다. 그 안의 내용에 어딘가의 차별화 부분에 내가 개발자랑 소통을 잘하는 이유라
흐름이라든지 이 흐름이 있어지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기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차별화. 남들 똑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컴퓨터공학과 전공인데 개발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교육자를 전향했어. 그럼 이 사람은 개발과 소통하는 지식이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고 나는 어떤 이런 경험이 많아서 사람들과의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이 특성화된 부분에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차별화 포인트도 아까 제가 그 시장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원하거나 JD 보시면 그 JD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들도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첨언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일단 제 사례를 이야기 드리면 저는 아까 설명할 때 이끌어내는 기획자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 포트폴리오 첫 장이 정말 이끌어내는 기획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일을 적어. 즉 대표님이 생각했던 사업 기획을 실제 구현시켜 출시한 사례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의 성장을 이끌어낸 걸 적어요. 그래서 실제 주니어 조직이었고 출시한 제품이 없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제품을 냈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또한 데이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끌어내는 거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용자 중심이라고 해놓고 나서 사용자 중심이 뭔지를 잘 모른 채 적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걸 타이틀 적었으면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막 아이디어를 내보고 브레인스토밍 해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연결되는 사례들을 적어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좋습니다.